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그 지도 감독 편을 볼 차례죠. 이제 법령으로서는 2장 실무를 빼고 이제 법령으로서는 후반 분야인데 그 지도 감독이라고 거기 페이지 77페이지에 나오죠. 이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거의 많이 봤어요. 그 이 법률과 시행령, 뭐 시행규칙 이런 내용들을 봤는데, 만약에 갑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런 법들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이제 지도 감독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이제 하겠다는 것이 이 지도 감독편이에요. 어떤 직종이든 간에 이 감독관청에서 다 감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법행위가 발생되면 다 처벌이 되는 것인데, 그 1번을 보면 감독관청 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뭐 등록관청, 이 자들이 감독관청이라 그래요. 그 분사무소 시군구청장도 포함한다 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그 법인에는 분사무소, 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 분사무소도 당연히 중개업을 하기 때문에 이자도 지도감독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군구청장들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갑이라는 자가 강남에 중개사무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감독권이 있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서울특별시장도 감독권이 있고, 강남구청장이 등록관청도 다 감독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자에게 위법행위가 발생되면 이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감독을 받는 대상자가 그 개공, 거래정보사업자나 무등록업자. 이제 종합적인 내용을 봤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게 대충 뭐라는 것이 이제 감이 와야 돼. 수업을 쭉 들은 분들은 개공도 대상이고, 우리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개공 상호 간의 정보 교환 시스템에서 거래정보 사업자도 있었고, 또 무등록 중개업자들이 많이 활개를 치니까 이자들도 감독을 해서 무등록이라는 게 확인되면은 우리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그랬는데, 그 무등록업자도 우리가 감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소에 들어가서 장부 서류 등을 다 조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험에서는 이게 썩 중요한 거 아닌데, 뭐 이런 감독권자나 감독 대상자 간단하게 이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감독할 수 있는 경우 3번은 그 필요 없어요. 자, 넘겨보시면 그러면 이제 감독을 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자들에 대한 제재가 이제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그 4번에 행정명령, 행정조사, 이건 당연히 그 조사는 2번 보세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을 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에 막 어떤 지역에서 투기가 일고 있다. 중개업자들이 앞장서서, 그렇다면 합동조사반이라는 걸 꾸려가지고 안장차고 중개사무소를 막 급습해서 이런 감독하는 걸 옛날에 TV 9시 뉴스에 이렇게 막 나오기도 했어요. 그럼 중개업자들이 어서 오세요 반갑게 맞이하는 게 아니라 다 문 잠그고 도망가 버리고, 그 발만 막 보여주고 카메라가 뭐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방송에서도 막 이게 그 화면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일종의 지도 감독이에요, 이게. 그래서 들어가서 만약 미처 못 도망간 중개업자가 있다. 그러면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조사의 방법이에요. 2번에 보면 출입검사라는 공무원은 증표를 일단 내보여라. 중개업자에게 내가 공무원이다. 그리고 조사, 검사, 증명서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이제 절차를 거쳐서 이제 조사한다는 뜻인데 뭐 그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오픈해서 중개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록관청으로부터 감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장에서만 뭐 간단하게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이자가 여기에서 위법행위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 제재부터 여러분들이 큰 틀을 잡아야 돼.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제재가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지느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딱
기초에서 반드시 조감을 하셔야 돼. 이것도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또 하기 싫어하는 부분이지.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결격사유하고 바로 이 제재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외우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자주 봐서 외워야 되지.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이 지도감독 부분에서 거의 9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보면서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보니까 그 행정 처분이다라고 지금 목차가 나와요. 행정 처분. 이 행정 처분을 여러분들이 쭉 이제 보셔야 돼. 그리고 나면 여러분 83페이지로 가면 벌칙 해가지고 나오죠. 83페이지 벌칙. 그 벌칙은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우리가 행정 형벌이라고 되어 있지. 형벌. 이건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언급을 해왔으니까 형벌. 그리고 2번은 질서벌이라 해서 그 과태료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면 그게 이제 크게 정리가 돼 있어요. 목차를 크게 해서. 그 세 번째가 질서벌. 우리가 이 질서벌을 우리가 과태료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교통법규상의 주정차를 위반하면 우리가 딱지를 뗀다고 그러는데 그 딱지가 바로 이 질서벌 과태료에 해당이 돼요. 형벌이라는 것은 검사가 일종의 뭐 수사, 경찰들을 통해서 수사를 해서, 또 검사도 수사권이 있으니까 수사를 해서 공소제기를 해서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법원 재판에 의해서 이 형벌을 부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형벌은 앞에서부터 계속 언급을 했는데, 우리는 형벌의 종류가 3-2하고 1-1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형벌 그래요. 그 다음에 과태료, 그 질서벌을 한번 봐요. 질서벌을 보면 그 500만원짜리가 있고 100만원짜리가 있고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목차를 기억해야. 그래서 우리는 금액이 얼마짜리가 있다고요? 500만원 그 이하. 항상 목차를 외워야 해요. 지금 기초에서는. 그다음 두 번째가 100만원 이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제재에서 이 크게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럼 1월부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제재 같은 것도 일부 설명하는데, 이 사안에 위반되면 이것은 과태료 500 이하다, 또는 이것은 100만원 이하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앞으로 시험 전까지는 그 사유를 다 외워야 돼. 그 다음에 3-1-1, 저 왼쪽 페이지 보면 맨 위에 1번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되어 있죠. 또는이라는 것은 징역을 하든 벌금을 하든 형벌은 선택입니다. 선택. 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이게 이제 형벌하고 과태료. 이건 별거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큰 틀 목차를 기억을 했고요. 그러니까 다시 앞 페이지로 가보면 이제 행정처분이라고 나오죠. 이 행정처분이 이미 앞에서 우리가 결격사유에서 이미 그 목차들이 이미 나왔어요. 종류가. 이게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지금 보다시피 이 지도 감독권자들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우리가 행정처분이라고 그래요. 이 처분과 여러분 형벌을 꼭 구별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지도감독권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국장, 시, 도지사, 등록관청. 이 자들이 감독권자가 하는 제재를 우리는 행정처분이라고 그래요. 형벌이라고 그래요. 처분이라고 한다니까. 형벌은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한다니까. 이런 걸 구별 못하면 엉터리가 된다고 문제를 못 풀어요. 그 처분과 형벌. 이걸 1년 내 구별 못하는 사람이 있어. 1년 내. 징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지금 얘기했는데, 형벌은 재판에 의해서 징역 벌금을 형벌이라 하고, 행정처분은 감독권자들이 하는 제재인데, 그 오른쪽 페이지 그 도표에 딱 정리되어 있네. 그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사진을 딱 찍어야 해요. 5천만 화소로 사진을 찍어야 해요. 오늘 이것만 사진을 찍어가도 여기 오신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100점이에요. 그러면 그 표에 봤더니 등록 취소라는 게 있고 업무정지가 있고, 이미 다 앞에서 진도를 나오면서 언급됐던 것들 다예요. 여기에 자격 취소가 있고, 또 뭐가 있어? 자격 정지라고 써졌잖아. 또 뭐가 있어?
지정 취소 지금 밑으로 읽고 있잖아요. 밑으로 옆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 이게 종류라니까. 제재의 종류. 그러면 두 번째 칸을 보면 처분권자라고 나오네. 표를 보는 거예요. 지금 표를 완전히 외워야 한다니까. 책 딸싹거리지 말고 지금 책을 자꾸 움직이면은 뭐요? 안 외워지지.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야지. 흔들리면 사진이 찍히나요? 그러면 처분권자를 봤더니 등록관청 밑으로 읽는 거예요. 지금이. 그럼 그걸 묶어요. 묶으면 등록관청 그 다음에 또 밑으로 가면 시도지사가 두 번 나오죠. 또 묶고 그 다음 맨 밑에 장관이네. 이 장관은 지정 취소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못 외우면 이제 엉터리가 돼. 그러니까 거기까지 일단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이자에 대한 대상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칸을 봐봐요. 처분 대상자라고 나오죠. 그러면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두 개 연속 나오네. 그럼 그걸 또 묶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칸에 공인중개사. 네 번째 칸이 뭐예요? 소속 공인중개사에다 동글뱅이를 쳐야 해.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표를 못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좌우 대칭을. 그리고 지금 기초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우리가 등록한 자죠. 이미 용어를 했잖아. 등록한 자. 그러니까 등록한 자니까 이 등록을 취소하겠다. 지금 첫 번째가 그거지. 그 다음에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일정 기간 영업을 정지하겠다. 업무 정지. 그러면 등록한 자니까 이 처분권자가 누구냐? 자, 잘 봐야 해요. 지금 지도감독은 여러분 개공에 대해서 장관도 감독권이 있고 시도지사도 있고 등록관청도 다 감독권이 있어요. 그럼 장관이 위법행위를 찾아냈어. 예를 들어 중개업자가 계약서에다가 서명란에 안 한 걸 찾아냈어요. 찾아낼 수 있다니까 장관이. 근데 자기가 처분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에게 알려줘요. 그러면 처분은 등록관청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등록을 어디다 했죠 우리가? 등록관청에 했죠. 그러니까 처분권자는 등록관청이 합니다. 이 머릿속에 완전히 오바레꼴을 쳐버려야 해. 그래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는 누가 한다고? 등록관청. 지금 그렇게 표가 그려졌잖아. 표를 확인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자요. 여러분 자격증은 누가 준다고 그랬죠? 네? 자격증은 누가 주지? 시도지사가 주죠? 그래서 처분권자도 그 시도지사라고 써졌잖아. 구체적으로는 교부한 시도지사지. 교부한.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분권자는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처분 권한이 있어요. 처분 권한이. 그러면 자격증에 대해서는 뭐요? 우리가 자격 취소라는 걸 이미 봤죠. 자격 취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가 나왔지. 이게 이제 결격에서 나왔거든요. 자격 정지라고 써있잖아.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는 처분이에요. 이것은 자격 효력을 없애버리는 거고,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되어 있잖아. 사업자에게는 지정 뭐예요? 취소가 있죠? 지정 취소에 우리가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지정권자는 누구였죠?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해줬잖아. 취소도 누가 해? 장관이. 이 공통점을 찾아보면 다 뭐예요? 준자가 다 취소권이 있죠 지금.
그러니까 등록을 해준 등록관청이 취소하고, 자격증을 준 자가 취소하고, 지정을 준 자가 다 취소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칸은 정리가 됐어요. 근데 세 번째 칸에서 거기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에다 아까 동글뱅이를 쳤죠.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분이 뭐가 있어? 자격? 에? 정지가 있잖아. 좌우로 이제 봐야지, 옆으로. 그래서 여기서 자격정지라는 처분은 대상이 누가 된다? 소속 공인 중개사의 여러분들이 내년에 자격증을 따서 내가 일 배우려고 계공 밑으로 취업을 했다니까. 근데 내가 법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소공에 대한 제재는 자격 정지라는 게 있어요. 소공에 대해서만 있는 거예요. 만. 잘 기억해야. 소공하면 뭐라고? 자격 정지. 그러면 업무 정지가 여기 있네. 그럼 업무 정지는 누구에게 만이겠어? 계공에게 만이요, 만. 만자가 나오면 떨면 안 돼. 만. 그래서 업무 정지는 누구라고? 계공. 자격 정지는 소공. 완전히 머릿속에 콘크리트를 쳐버려야 해. 지금 지주일 콘크리트 벽이 무너졌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그 방송에. 콘크리트.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되면 뭐 엉터리예요. 이제 계속 지금 천천히 하는 거예요. 기초적이고 시험이 자주 나오니까. 그 다음에 처분의 성격을 보면 뭐 기속이냐 재량이냐 기속이냐 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미 다 언급을 했듯이 여러분 법에는 명령, 뭐뭇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걸 기속이라고 그래요. 재량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것은 지금 감독권자에 대해서, 처분권자에 대해서 법이 규정이 났어요. 이러이러한 경우에 위반되면 반드시 제재를 하시오라를 우리가 기속이라고 그래요. 기속. 전문용어로. 이걸 달리 말하면 절대적이라고도 하고, 달리 말하면 필요적이라고 해요. 학자마다 입이 여러 개니까 학자들이 쓰는 표현이 틀려요. 절대적으로 그 처분을 하세요. 필요적으로 하세요. 기속적으로 하세요. 의미가 다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재량이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 그 재량적 행위라고 돼요. 재량적 행위. 이게 이제 행정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행정법. 그 담당 공무원에게 네가 이러이러한 행정 업무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재량이란 말은 임의적이다, 상대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절대의 반대가 상대지. 상대적. 필요적인 반대가 임의적. 필요적 반대가 재량.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책마다 달리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등록 취소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뭐가 들어가 있어? 기속하고 재량으로 들어가 있네. 업무 정지는 뭐예요? 재량. 지금 잠이 하나 찼어, 두 사람이. 지금 연말 연시라 해서 지금 어제 얼마나 맛있는지. 자격 취소는 기속이죠. 자격 정지는 재량, 지정 취소. 그걸 표를 못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 표를 보는 것을 다 얘기해 줬어. 그러니까 등록 취소는 기속적 취소, 즉 절대적 취소라고도 해요. 절대. 또는 재량적 취소, 또는 임의적 취소라고도 해요. 이 둘로 나누지. 근데 업무 정지는 항상 뭔만 있어? 재량만 있지. 자격 취소는 뭐예요? 기속. 외워야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자격 취소에 걸리면 무조건 취소를 당하는 거예요. 자격 정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량. 자격 정지 사유에 걸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법에서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지정 취소. 재량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이제 시험에 물어요.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참고로 행정법에 가면 우리가 지금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한자락 있죠. 예? 등록. 그럼 식당을 하려면 뭘 해야 한다고? 허가. 그래서 여러분들 식당에서 허가가 재량행위예요. 이게 담당 공무원이 식당으로 왔으면 허가를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 이게 약간의 재량성이 있어요. 공중위생에 매우 위험한 지역이다. 쓰레기 매립장 옆에서 막 냄새가 나는데 그 식당을 하겠다. 그럼 안 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거기서 중개업 하겠다. 해줘요. 코 막고 하라고. 부동산. 매립장 땅을 분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등록은 요건만 갖추면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등록이라, 기속이라고. 이 등록이 어디에 해당된다고? 기속이. 허가가 뭐라고? 재량이에요. 그 여러분 허가 받기가 힘든 거예요. 참고로 내가 호프집을 하려고 그런다. 식당을 하려고 그런다. 골프장 허가를 받으려 힘들잖아. 그런 이제 차이가 나중에 기본서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등록하고 허가만 하나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럼 우리 등록이 어디에 해당된다고? 기속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격증 따서 요건을 갖춰서 등록 신청을 하면 하자가 없는 한 반드시 등록을 해주란 얘기예요. 이 중개업은 아무 데서나 막 할 수 있어. 요건만 맞으면. 막 따닥따닥 붙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문을 앞으로 볼 때 이게 그럼 어떻게 이게 나눠지냐? 여러분들 법을 해석할 때는 조문 끝을 보고 다 해석하는 거예요. 판사들도.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어줘. 그럼 판사들이 법을 지금 해석을 하거든. 지금 여러분 헌법재판 지금 탄핵 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관계를 놓고. 재판이라는 게 그거예요. 법 해석.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조문을 보면 뭐뭐 해야 한다로 끝나요. 이걸 절대적이라. 너희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뜻이거든. 어떤 조문은 보면 할 수 있다로 나오죠. 안 할 수도 있다지. 이걸 재량. 국어잖아 국어. 재량.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업무정지는. 그럼 자격취소는 어떻게 나올까? 뭐뭐 해야 한다. 즉 반드시 자격 취소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조문이. 이 사유에 걸리면 애누리 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재량 할 수 있다고. 재량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문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문이 지금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한 장을 넘겨봐요. 오른쪽 페이지 나중에 기본세는 다 나와요. 한 장을 넘겨보면 181페이지 봐봐요. 거기 보면 필요적 등록 취소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절대적, 기속적 똑같은 말이라 있잖아. 그럼 끝부분에 보면 등록 취소를 해야 한다 그랬네. 그렇게 끝나. 그 다음에 3번에 임의적 취소는 뭐라고 되어 있어? 할 수 있다 그랬잖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업무정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2번에 업무정지, 2번에 사유를 봐봐. 세 번째 줄. 업무정지를 뭐라고 되어 있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안 할 수도 있지. 또 넘겨보면 거래정보사업자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으니까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기본서에 가면 조문들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속이냐 재량이냐로 조문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 우리가 절도범 A를 잡았어요. 절도범. 여러분 절도범을 잡았다. 경찰이 잠복 근무해 가지고 현장에서 잡아버렸어. 절도범. 그럼 바로 이자를 뭐 상습 절도다 또는 강도 살인을 옆에서 바로 잡았어. 그럼 잡은 즉시 사형시켜 볼 수 있나요? 바로 데려가서 죽일 수 있냐 이거지. 절도범 A를 잡아가지고 바로 유죄락에서 교도소에다가 바로 집어넣을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죠. 이자가 정말 절도범인지 강도 살인을 했는지 다 뭐요? 현장 검증 해가지고. 이런 현장 검증 다 하지. 현장 검증 하잖아, 다. 현장 검증하고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이걸 법원에다가 공소를 제기하지. 그럼 공소 제기하면 형사법원의 판사가 뭐래요? 우리가 재판하잖아. 재판. 재판을 해가지고 유죄가 확정이 되어야 그때부터 이자를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줘라 이런 말 들어봤죠. 무죄 추정.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범인을 잡았어도 파렴치범을 여러분들 봐봐요. 이 사람을 재판하는데 몇 개를 걸려. 포승줄을 끌고 가서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현장에서 잡았으면 바로 그냥 죽여버리지. 뭘 이런 거 현장 검증하냐. 우리가 다 봤는데. 근데도 재판한다고 계속 유치장에 가둬놓고 구치소에 넣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받아. 그 재판 끝나는데 막 1년 2년씩 걸려. 그 나중에 2년 지나서 사형 선고한다고 그러잖아. 그럼 그때까지 미겨주지, 입혀주지, 채워주지. 국가 세금 다 나가지 않아.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국민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무죄로 해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확정됐을 때 바로 우리는 그때 범죄로 보고 사형수다, 절도범이다 이렇게 확정을 하는 거지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알 수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반드시 이 재판이라는 절차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해서 반드시 재판을 거쳐야 돼. 이게 형사재판이야 이게. 그럼 봐봐. 행정처분은 그럼 그런 제도가 없냐? 그럼 행정처분도 중개업자가 만약에 업무정지 서명란을 안 했네. 예를 들어서 이중계약서를 써버렸네. 이중 등록을 해버렸네. 법 다 위반 사실이지. 그럼 바로 중개업자를 갖다가 막 등록을 취소해버리고 업무정지 막 해버리고 거기에 대한 진실을 밝힐 절차도 없이 어느 날 자격을 취소했대. 내 자격증. 청천벽력이지. 양도 대여했다고 내가 물론 빌려줬어. 대여했다고 나에게 아무런 말도 안 물어보고 자격 취소했다는 연락이 왔어. 청천벽력 아니야. 그럼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정말로 양도하고 대여했는가를 다 조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에서는 이 형벌이나 행정처분은 사전에 아까 재판이 있듯이 진범이라 하더라도 재판을 거쳐서 유죄로 확정하듯이 우리도 아무리 중개업자가 잘못을 했어도 이 증거를 쉽게 말하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 절차를 생략해버리잖아요. 그것은 무효가 돼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유죄로 확정해버린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걸 이제 국민에게 대해서는 재판받을 권리라고 그래요. 권리. 그래서 옛날 독재국가들은 재판 없이 그냥 재판도 아주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틀 후에 막 사형시켜버려요. 정적을 막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비민주주의고 이 법 절차 위반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탄핵 절차도 보면 국민이 4%밖에 지지를 않고 그러면 바로 그냥 잡아다가 끌어내버리면 되겠는데 국민이 반대하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절차를 거친단 말이에요. 답답하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러면 그런 생각이 막 들잖아. 근데 그런 절차를 안 거치면 안 돼. 아무리 이 사람이 나쁘고 진범이고 막 국민들이 어쩌고 해도 이 거쳐서 냉정하게 따져봐야 된다. 막 이런 얘기예요. 여론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제 이 재판을 한 사람들은 뭐 신이여 인간이. 헌법재판관도 인간이야. 숨쉬고 코 다 붙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양심에 달린 거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대한민국의 중대한 기로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법 21조 절차법에 가면 공청회라는 거 들어봤죠? 공청회. 이거 여러분 공법 시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청문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다음 의견 제출. 우리 행정절차법에 가면 국민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하거나 불이익, 어떤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는 이 셋 중에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공법에 가면 공청이라는 제도가 있어. 우리 법에는 공청회는 없어요. 그 대신 청문이라는 제도가 있어. 청문. 청문은 물을 문, 들을 청이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를 불러다가 물어보고 들어보고 참고인 불러다가 조사해보고 정말로 중개업자가 이중계약서를 썼는지 이런 절차를, 이 조사 절차를 청문이라 그래요. 재질이 조금 낮고 처벌이 중한 것은 청문을 거치고 사소한 것들은 중개업자에게 항변할 수 있는 기회만 줘요. 야, 너한테 업무 정지하려고 하니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반박해봐 이 말이에요. 공무원이 중개업자에게. 이런 걸 의견 제출이다. 그 셋 중에 하나를 반드시 줘야 됩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 지금 내 권리를 지키는데. 근데 등록관청이나 이 사람들이 전혀 청문이라는 절차도 없고 나에게 취소한다는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취소했다는 연락이 왔다니까. 그것은 다 무효예요. 취소 자체가. 이게 민주주의. 아시겠나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사전 절차로 청문이 써졌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책을 뭐 딱 팔랑팔랑 해봐야 필요 없고. 그래서 여러분 청문이라고 해서 물을 문 들을 청.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등록 취소에 있죠. 그 다음에 자격 취소에 있죠. 그 다음에 어디에 있어? 지정 취소. 그래서 이 취소에는 다 청문을 꼭 거쳐야 해요. 그래서 그 취소를 안 하고 청문을 안 거치고 취소한 건 다 무효여이. 그 도표를 보라니까 책을 팔랑거리지 말고 도표.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업무정지라면 뭐요? 의견 제출. 그러니까 구두로 항변할 수 있는 그 기회만 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표를 완벽하게 다 설명을 했어. 그러면 이 표만 이제 외우면 여러분들이 큰 틀이 다 잡혀.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표를 풀어놓은 게 그 다음 밑에 내용이에요. 자, 2번 봐봐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나오죠. 이제 표를 지금 생각하면서 책을 보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에는 1번이 뭐예요? 자격 취소. 좀 표 밑에 표를 좀 그대로 생각하면 된다니까. 넘겨봐요. 그리고 2번이 뭐예요? 자격 정지. 이 딱 두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책의 순서가 뭐예요? 공인 중개사부터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두 개가 먼저 나왔잖아. 그러죠? 그러면 이제 자격 취소부터 봐봐요. 자, 1번. 자격 취소 처분은 자격증을 뭐예요? 교부한 시도지사. 이제 복습이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책만 쭉쭉 줄만 치면 돼. 이제 즐거운 줄 치는 시간이요. 자, 2번. 자격증을 교부한 동글뱅이.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를 수가 있을까요?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그게 뭔 말인지 알지. 지금 우리가 잘 따라온 사람들은. 그러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 거기다 동글뱅이 치하여 그리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 그 조문도. 자, A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시험 봐서 자격증을 땄어요. 서울에서. 근데 이자가 제주도로 이사 갔다니까. 그 제주도에서 중개업을 해요. 사무소를 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법을 위반해서 자격증 양도대회하고 걸려버렸어. 그러면 자격을 취소를 누가 하느냐 지금 이런 얘기거든. 아까 자격을 취소하기 전에 뭘 거치라고? 청문을 거치라고 했잖아. 지금 자꾸 시험 문제라니까 잘 들어야 한다니까.
청문을 거쳐. 그러면 청문이나 모든 절차는 지금 누가 한다고 돼 있어요? 어? 제주도에서 한다고 돼 있지? 잘 읽어봐. 그래서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모든 절차를 이행한다고 돼 있잖아. 그리고 통지를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한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취소는 결국은 누가 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항상 하는 거지. 시험에 많이 나와. 그 청문은 현지에서 하고 거기서 참고인들이 있으니까 취소는 누가 한다고? 교부한 시도지사에 잘 기억하세요. 자, 2번 자격 취소 사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그럼 무조건 자격을 취소하죠. 컨닝에서 땄다니까. 2번 양도대여. 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뭐 2개만 넣어놨는데 원래 4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단 2개만 외우면 첫 번째가 부정하게 땄다 이 말은 컨닝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격을 취소해요. 그 다음에 양도대여는 이미 앞에서 나왔고 양도대여다 걸리면 자격을 취소. 이거 외에도 2개가 더 있어.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법 위반으로 여러분 징역형을 받아버리면 여러분들 또 자격 취소돼요. 징역형만. 우리 법 위반으로. 우리 아까 1-1하고 3-2가 있었죠. 이중 등록을 했다. 뭐 이중 소속을 했다. 그래서 징역형 받으면 자격증 날라가요. 이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지금 기초 강의에서 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공과도 자격 취소되는 경우가 하나가 더 있어요. 4가지인데 필요 없어. 지금 2가지라도 잘 기억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사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구도가 지금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기초를 잘 닦아야 되거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봐봐요.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는 5일이라는 숫자도 나중에는 기억이 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5일. 그건 나중에 외우면 되고. 넘겨보세요. 2번. 그럼 자격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냐? 자격증을 뺏어버려요. 며칠 내에 반납이 하여? 7일 이내에 반납하라고 되어 있네. 근데 누구한테 반납이 하여? 네? 교부한, 다 교부받으니. 그러니까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별것도 아니고. 자격증은 다 교부와 관련되죠, 지금? 니은반에. 다만, 자격증을 잊어버렸다. 반납을 할 수 없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러면 그 사유서 동글뱅이, 그 사유서를 내야 돼.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좀 서울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 그럼 서울에서 시험을 볼 텐데, 당연히 자격증은 서울 특별시장이 교부해 준다고 그랬죠. 예? 아, 서울서 보면 서울에서 해주잖아. 그 다음에 취소도 누가 한다고? 예? 아, 금방 보니까 교부한 시도지사라니까. 서울 재교부도 누가 해요? 서울이지? 교부한. 지금 다 했어 이제. 그 다음에 반납도 어디다 해요? 교부한. 이것만 알면 끝이야. 다 교부한이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격정지입니다. 여기 자격정지는 아까 누구에게만 해당된다고 그랬나요? 소속 공인 중개사에게만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럼 1번 당연히 정지권자도 누구요? 교부한 시도지사. 아까 도표를 봤잖아. 지금 도표 내용이 그대로잖아 지금. 앞에서 봤던 도표. 이 내용을 압축해놓은 게 도표라니까. 그러니까 아까 할 때는 그냥 집중을 안 하고 책이나 왔다 갔다 하다 또 이제 금방 몰라 또 이제. 그러니까 집중해야 돼. 교부한 시도지사. 그 다음에 똑같아요. 2번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다를 수 있잖아. 그러면 아까 절차 이행은 누가 한다고? 사무소. 그러죠?
그리고 통보를 교부안에 하면 결국은 자격정지도 누가 하는 거예요? 교부안 시도지사가 하지. 그 다음에 이제 자격정지 사유를 봐봐요. 이것도 7가지가 있는데 원래 지금 2개만 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했던 거 이중소속 기억나나요? 이중소속은 양다리 거치면 돼, 안 돼? 그걸 이중소속이라 했잖아. 그래서 갑이라는 계곡 밑에 A라는 소공이 있다니까. 그럼 이자는 이 중개업자하고만 일을 해야 되는데 이자가 또 을이라는 계곡 밑에 가서 오후 3시부터 또 근무해. 이런 걸 뭐라고 그랬어? 이중 소속이라 했잖아, 지난 시간에. 그럼 여기에 걸리면 얘는 뭐예요? 자격이 정지돼요. 자격 정지.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제 일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격 정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이 누구라고? 소속 공인중개사. 여러분 상한이 6개월이라고 써놔이. 상한이 6개월. 그러니까 자격정지를 한 달 받으면 한 달 일 못해요. 2달 받으면 뭐야? 2달. 재량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자격정지는 재량이라 했지.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서 재량으로 받아요. 5개월 받으면 뭐예요? 5개월간 일을 못한다고 정지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그걸 자격정지라고 그래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우리가 했었던 결격을 한번 봐봐요.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31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31페이지로 가보면 책이라도 얼른 가봐. 그래야 잠이 깨지. 거기 보면 그 4번의 중간에 2번 봐봐. 자격정지 나오네. 이게 이거라니까. 정지 기간 동안 결격이라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앞부분 이해가 된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다 여기 써졌잖아. 거기 봐봐. 행정처분이라고 자격취소 나왔지, 자격정지 나왔지, 등록취소 다 나오잖아. 업무정지. 오늘 이 내용을 알아야 이제 앞에서부터 1월부터 하면 또 알아듣게 돼. 그럼 또 못 알아들어 이제 늦게 온 사람들. 그래서 이 한순환을 돌 때 여러분 욕심내지 말고 기본 몇 개만 딱 기억해도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원위치로 가봐요. 80페이지. 여러분들이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인장을 등록해야 해야 안 해야 해요? 기억나죠? 소공도 인장 등록 하나 있거든. 왜냐면 이자도 계약서를 쓸 수 있어 없어? 있었지. 그러면 지가 쓴 계약서는 도장을 찍어야 안 찍어요? 찍어야지. 근데 인장 등록을 안 했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소공은 자격 정지를 받아. 소공이 법에 위반하면 소공은 다 자격 정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격 정지가 뭔지 아시겠죠? 대상이 소공에게만 하고 기간은 상한이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하고 6개월 이내에 금방 그 정지받은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결격. 아까 금방 30페이지 보고 왔잖아. 결격이니까 그 기간 중에는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만 알면 100점이야. 이제 머리 흔들면 안 돼요. 쉬는 시간에 또 다 떨어져 버려요. 외워야요. 그 다음에 그 2번 봐봐. 등록관청은 똥골뱅이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뭐 해라? 통보하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권한이 있어 없어? 아까 도표 없다고 그랬지? 또 있다 기사네. 금방 지금 누가 정지한다고? 시도지사인데 지금 있다고 그래요. 오늘 수업 못하겠네. 험난하네. 내년 1월이.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봐봐 여기 아까 등록관청이 중개업자에게 감독권은 있다겠지. 있잖아. 감독권. 시도지사도 감독권이 있지. 장관도 감독권이 있죠. 잘 보라니까 책 달싹거리지 마. 그러면 이자가 감독을 했어도 실제 처분은
딱딱 정해졌잖아 지금. 이런 걸 전속 권한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못 이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지문이 나왔어. 어? 장관이 시도지사를 대의하여 직접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자격 취소는 무조건 시도지사의 권한이라니까. 그러면 등록 취소 봐봐. 시도지사는 등록관청을 대신하여 직접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무조건 X라고. 전속 권한. 그래서 지금 그 2번에 보면 등록관청이 감독에서 위반 행위를 알았어도 자기에게 처분권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시도지사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를 하게 된다 그 말이겠지. 외워야요 이런 거. 조문이거든. 이해를 못하면 안 외워지지. 왜 그런가? 이해됐지? 이해됐을 거야. 그러니까 일단 그 도표를 외워야 돼. 앞 페이지 다시 가봐요. 그 쉬는 시간에 도표를 다시 외우세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지금 도표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라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니까. 이제 이건 지우지 마시고 쉬는 시간에 머리 흔들지 말아야겠죠? 쉬었다 하겠어요.